철구님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뭐 하는 거야? 예. 지금 그러시죠? 미안해요. 예. 자, 갑자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예. 자, 철구님 얘기는 끝났어요. 예, 철구님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예. 사드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부터 제목 다시 바꿀게요. 자, 제목 다시 바꿨어요. 네. 도둑같이 사드 배치, 우방국 배신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미군이 말이에요. 예. 지금 미군이 사드를 어제 새벽에 기습 배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방송할 때까지도 몰랐던 얘기인데, 보니까 할머니들을 막 짓밟아가지고 갈비뼈가 두 분이나 부러지시고, 완전히 그 주민들을 무슨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 끌고 다니듯 그렇게 했더만. 그리고 집에다 감금하고, 경찰들을 보내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슨 일본 놈들이 조선 독립운동가들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고, 혹시 그런 관련 영상 있어요? 지금 관련 영상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우방이라며! 한국이랑 미국이 우방이라며! 어떻게 우방국 국민한테 그런 짓을 해! 안보라며! 안보가 뭐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이 새끼들이 진짜, 우리가 지금 미국 식민지야? 어? 이거는요, 여러분,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예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는 실각한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결정은 분명히 재검토돼야 돼. 무엇보다 국가 간의 합의 내용은요, 이걸 뭐라면 조약이라 그래요. 국가 간의 결정문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를 배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탄핵당한 박근혜가 합의해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도둑처럼 사드를 배치한 거야. 이거는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예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을 동맹이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특정 정당 출신들, 이명박 박근혜 정당 출신들은 미국을 동맹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어. 근데 미국은 우리를 동맹이라고 안 불러요. 일본은 분명히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어. 미국이 일본은 동맹이라 해놓고 우리는 파트너라 그랬어. 동맹이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미국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지네들의 놀이터 정도인 거지. 소모품으로 보는 거야 지금. 이건 명백한, 이 사드 배치는요 명백한 주권 침해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 만약에 중국이 우리 땅에 와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중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질질 끌어내고 지네들 무기를 설치했다. 지네 레이더 설치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화 안 나겠어요? 똑같은 얘기야 이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우리 주민들 끌어내고 지네 레이더를 설치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 주민들을 질질 끌어내고 우리 레이더 설치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나라에다 핵무기를 쏟아붓겠지.
짓거리냐고, 이게 지금! 너네 미쳤니? 이것들이 진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과정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주 군민들을 그렇게 질질 끌고 물리력을 행사해서 갈비뼈가 지금 몇 명이 부러졌대잖아. 할머니들이 막 내팽겨쳐지고. 이것들이 진짜 우리가 미국 땅에 가서 그렇게 하면 봐줄 거야? 안 봐줄 거잖아. 근데 미국은 우리 땅에 가서 그렇게 해도 돼? 누가 그래? 그래도 된다고. 누가 된다 그랬어? 어떤 십세야? 약한 걸 어째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왜 미국보다 약해? 우리가 왜 미국보다 약해? 우리가 미국보다 약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여러분, 오바마가 미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한국의 교육열을 닮아야 된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미국에도 필요하다. 우리가 무조건 미국보다 약하다. 그게 누가 만든 주장이냐 하면 바로 40년 군부 독재자들이 만든 거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개새끼들이 우리는 미국보다 약하다.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남는 거다. 그런 닭똥꽃 빠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세뇌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지랄이 난 거야. 김대중이 왜 나와? 김대중은 군부 독재자가 아니었지. 민주화 된 다음에 대통령이었지. 노태우도, 여러분 노태우도요. 여러분이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동급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같은 죄를 지었어. 12.12 사태라고.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맞아. 그런데 전두환하고 노태우의 정치는 전혀 달랐어요. 그걸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 전두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군부 독재로 고문해가지고 간첩 만들어서 죽였어. 노태우 때는 그 전기 고문, 물 고문이 없었어요. 노태우 때는 고문이 잠안 자는 거 정도가 고문이었어. 그리고 노태우 때는 이미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방 외교한다고. 그래서 무슨 간첩단 사건 이런 거 많이 일으키지 않았어. 물론 조직 사건이라는 건 있었어요. 국내에서 무슨 불법 조직을 만들었다, 이적단체를 만들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간첩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념 대립으로 가진 않았었어. 노태우부터. 왜? 87년에 헌법이 바뀌어. 87년에 헌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요 20년 동안은 민주헌법대로 지배를 했어요. 정치를 했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요 4명은 민주헌법에 따라 통치가 된 시대였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 이 미친 것들이 그 헌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이라는 거지 깡깽이 같은 박정희의 그 긴급조치 같은 그런 것들로 이 나라를 개박살을 내놓은 거야. 그래서 요 2마리가 지배했던 9년 동안 나라의 헌법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요 5마리를 묶어서 쌍꺼풀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구분을 해야 돼. 예. 노태우, 김영삼도 민주헌법으로 통치했다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때부터 87년 민주헌법 시대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문해갖고 사형제도를 못했어. 왜? 87년 민주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증거중심주의가 채택이 돼. 그래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박정희 때, 전두환 때는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만 받아가지고 죽였단 말이야. 근데 노태우 때부터는 증거 중심주의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사형시키고 이런 짓을 못했어. 그래서 노태우하고 김영삼 때는 전두환, 박정희 때하고는 또 달랐던 거예요. 예. 전두환하고는 또 달랐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이 사드 얘기로 돌아갑니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딴 얘기 막 하잖아. 그죠? 딴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릴게요. 이 사드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사드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약소국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런 걸 보고 닭똥꽃 빠는, 닭똥 빨아먹을 소리라고 하는 거야. 왜냐? 여러분, 지금 주한미군이 이제까지 6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러 와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주한미군은요,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주한미군을, 그러니까 전 세계의 미군을 파견해 놓은 거야. 주한미군이 우리 남한을 지키는 용도가 아니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드예요. 이 사드가, 예, 자, 각 방에서 매니저님들 기사 올려주세요. 사드라는 게, 남한 방어용이 아니야. 사드는 본토 방어용이야. 미국 방어용. 사드가 뭐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준말이 사드야. 그 다음에 그러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때를 대비한 게 사드야. 한마디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안 쏜다는 거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자, 여러분 혹시 장난 삼아서 오징어 땅콩 그거 딱 던져가지고 받아먹게 해봤어요? 그거 한 번에 성공한 사람 없잖아. 자, 여러분이 이제 오징어 땅콩을 이제 던져가지고 입으로 받아먹는 거 한번 해봐. 쉽지가 않아. 왜? 그게 날아갔다가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야. 사드가 딱 그거예요. 예. 이 사드는 높이 멀리 날아가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드로 우리 남한을 공격하려면, 예, 이렇게 날아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 서울하고 평양 거리가 300km인가 400km밖에 안 돼요. 서울 부산보다 가까워요. 예, 평양하고 서울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사드로 서울을 공격하려면 150km를 날아갔다가 다시 150km를 내려오는데 이게 평양으로 내려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공격 지점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드의 목적은 45도 각도로 미국으로 쏘는 용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을 공격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징어 땅콩을 기억해. 오징어 땅콩을 조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딱 던져갖고 제자리에서 받아먹는 사람 있어? 잘 받아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이잖아. 조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공격하려면 서울에 옮겨다니면서 맞아야 되는 거야. 감이 오지? 북한에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이 공격을 당하려면 서울이 막 옮겨다니면서 맞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딱 되지? 이게 딱 이해가 되지? 서울이 옮겨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미사일은 남한 공격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냐? 미국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아니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데 우리가 미국을 공격하려는 걸 막아줘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우방인데 왜 우리 국민들 이렇게 질질 끌고 지랄했어? 우방이라며 왜 짓밟아? 무슨 우방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우방국의 국민들을 왜 짓밟아? 뭐하는 짓거리야? 자, 그럼 왜 북한하고 미국이, 자, 이 문제의 본질을 설명할게요. 이 전쟁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마 의심해본 적이 없을 거야. 우리는 북한하고 휴전 중인 줄 알잖아. 그지? 남한이 북한하고 휴전 중인 줄 알아. 거짓말이에요. 휴전 협정에 사인한 대상이 남한하고 북한이 아니야. 이거 몰랐지? 내가 요 얘기 아마 몇 달 동안 못했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요? 휴전협정에 사인한 대상이 남한의 이승만과 북한의 김일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휴전 대상국이 남한이 아니야. 몰랐죠? 이거 처음 하신 분 손. 예. 이거 처음 하신 분 손. 미국과 소련도 틀렸어요. 대부분 몰라 이거. 그래서 우리가 휴전 중인 줄 알아. 몰랐죠? 자, 이게요. 휴전협정의 대상국이
북한하고 연합군이야. 북한군과 연합군이야. 소련군, 중국군이 아니라니까? 지금 휴전의 대상이 북한하고 미국이야. 왜냐면 미국이 사인을 했어. 연합군 대표로 미국이 사인을 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휴전 대상국이 돼 있는 거야. 예. 몰랐죠? 이거 지금 전혀 몰랐지?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구나. 몰랐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북한하고 종전협정을 맺을 수가 없는 거야. 평화협정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야. 그래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든 이유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야. 예. 진짜 몰랐다 손. 휴전협정 대상국이 우리가 아닌 걸 몰랐다 손. 여러분이 바보라서 모른 게 아니야. 안 가르쳐줘서 몰랐던 거지. 언론에서 한 번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휴전협정문을 찾아보세요. 거기 이승만, 김일성이 사인한 게 아니야. 예. 대부분은 몰라요, 이걸. 예. 대부분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그때 교과서에 한국 근현대사를 분리해서 가르친 시기가 있었어. 이명박 때부터 이제 교과서 하나로 합쳤는데 그 전에 한국 근현대사를 분리해 놨을 때 그때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몇 개 교과서에서 요 부분을 다룬 적이 있어. 이걸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북한하고 미국이 싸우는지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은 우리나라를 보호하러 와 있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북한하고 휴전협정의 대상인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북한을 감시하는 용도로 와 있는 거지 자기네 나라를 공격할까봐. 처음부터 남한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이 남한을 보호하는 용도가 아니라 자기네 목적을 가지고 와 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미군이 남한을 보호하기에 와 있는데 왜 일본에 왜 가 있어? 괌에는 왜 가 있고 다른 나라는 왜 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미군은 전 세계에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을 여기저기 파견해 놓은 것 뿐이야. 자, 요 얘기도 지금 처음 알았다, 손. 예. 우리는 미군이 우리나라에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와 있는 걸로 아는 사람도 많아. 실제로요, 미군이 우리나라에만 와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전 세계에 미군이 퍼져 있어. 걔네들이 북한을 막기 위해서 그러겠어? 아니라니까.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모를 리가?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에 진보 세력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남들도 다 아는 줄 알아. 다 몰라요. 나도 솔직히 내가 대학교 때 이 부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난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도 이거 나중에 애들 가르치면서 알았어. 처음 들었어, 다. 일반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국민을 속이기 딱 좋았죠. 절대 안 가르쳐줘, 이 내용을.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을 공격하는 줄 알잖아, 다. 북한이 계속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남한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남한한테 관심 없다. 그러니까 계속 하잖아. 그 이유가 그거야. 휴전협정을 북한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예.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남한하고 북한의 휴전이면 김대중 노무현 때 협정했지.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잖아.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휴전협정의 대상국이 미국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평화협정을 못 맺은 거예요.
우리가 몰랐다는 거야. 야, 내가 이거 몇 년 전에 했더라.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이거 한지 아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아닌가? 2015년에 했나? 내가 2015년 그때 왜 전면전 얘기 나올 때 그때 한번 했나? 요거 지금 몇 년, 내가 이건 아마 얘기한 지 몇 년 된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거를 자주 얘기를 안 해서 문제였네. 예. 2015년 그때 했어요? 2015년에 왜 전면전 얘기 나올 때 그때 얘기해줬나? 그때 들은 사람은 아는 내용이죠. 그때 안 들었으면 모르는 거고.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못 믿겠죠? 그죠? 휴전협정이 남북한이 맺은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처음 하신 분들 충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속아 넘어간 게 그걸 몰라서야. 내가 이건 망치부인이 잘못한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자주 했어야 돼. 내가 이 얘기를 자주 했어야 여러분들이 그러고가 내가 등신이야. 그동안 목 아프게 뭐하러 사드를 설명했냐고. 요거 한 큐만 설명하면 되는데. 설민석은 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설민석이 까이는구나. 설민석이 까이는 이유가 그거구나. 예, 무슨 뭐 알바를 동원했다는 둥? 아니 그거 알바를 개인이 동원했겠어? 그 학원에서 회사에서 동원한 거지? 설민석 까는 이유가 그거였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야. 이거 봐라. 얘네들 지금 어머. 사드 반입에 절규하는 주민, 웃으며 동영상 찍은 미군. 나가서 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자, 여자분들 다쳐요. 여자분들 다칩니다. 자, 미군 장비 또 들어가는 거야. 왼쪽자야. 자, 미군 안 돼. 너희는 사람을 내시잖아. 사람 안 돼. 야, 사람 다친다고! 날려오신 사람 다쳐! 야야야야! 사람 다친 사람! 사람 다친 사람 여러분! 야! 경찰이 이러면 안 돼! 미군 신경하는 데서 수술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야, 미국이야!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바로 구역질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있는 짓이야! 대한민국에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찰들이 모든 성과 놀랍다고 우리 왜 이러잖아. 지금 대한민국이든 대한민국이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미국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은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면 안 되지. 누구를 위해서 복무해야 되나? 누구를 위해서 복무해야 돼?
니들 충성이다. 미국에 가서 충성해. 경찰들 물러가세요. 자, 주민들 나오세요. 자, 주민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너희들이 물러가란 말이야. 여경을 부르든가. 경찰들이 물러가. 니들 아니 다 끝났지. 그래, 오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니들이 써냈어. 물러가라고. 아이고 야, 이 사람은 놈들아! 사람 빠지겠다! 아이고, 야, 이놈들아! 사람 빠지겠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들. 그래, 개 같은 경찰들. 자랑스럽다. 너희들 이름을 오늘 기억해주마. 너희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된 역사를 기억해주마. 너희들 이제 충성을 다해 미국으로 가. 미국 갔다 가서 충성해. 물러나. 지금 어떤 분이 나한테 거짓말을 나한테 한다고 뭐 책임을 묻겠다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예. 휴전협정의 대상이 한미간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나더러 거짓말을 한대. 예. 자, 여러분,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이라고 찾아보시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휴전협정문 원본이에요. 예. 휴전협정문 원본입니다. 네. 자,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한글 있네! 자, 한번 한글인가 볼까요? 김일성, 팽티휘? 차이니즈, 뭐, 어쩌고야. 그리고, 마크 W 클라크. 그래서, 이게 지금, 김일성,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주선해서 김일성과 마크 이 클라크가 예 팽덕희 예 한국이 없어요. 네 몰랐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기가 어려웠구나. 이승만이 여기에 그래서 휴전협정의 대상국이 아니었어. 이승만은 처음부터 미국에 우리 주권을 다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다 맡겼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거야. 지금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벌써 몇 년, 70년대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절대 평화협정을 안 해주는 거야. 매번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그 평화협정을 맺어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오바마 때 평화협정을 추진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어. 한번 봐봐.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평화협정을 맺어주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협박이 들어간 거야. 그럴 때마다 협박이 들어가서 오바마가 그걸 못 해준 거야. 오바마도 못했고 클린턴도 못했고 예. 클린턴 때도 평화협정을 추진하다가, 그니까, 아마 그 평화협정 추진해서 르윈스키 문제가 터졌을걸? 그게 뭐냐 하면, 무기 사업자들이, 미국의 중심 산업이 무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 사업자들이 공화당 의원들한테 다 돈을 후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놈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협박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휴전협정을. 예. 자, 저도 이거 지금 휴전협정문을 솔직히 오늘 처음 봤어요. 예. 내가 그 휴전협정문을 있다는 건 알았고, 우리나라가 없다는 거를 글로만 알았지, 실제로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에 나왔던 건데 2007년 7월의 기록이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혹시 이것도 국가기록원에서 요 내용을 또 숨길지 모르니까요. 전부 다 이거 캡처해 놓으세요.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 때야.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걸 공개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내용을 그 뒤로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이게 뭔지 모르고 망부, 미드, 솔직히, 개작다, 인정. 모르는 얘기야, 지금. 한국말 못해? 예. 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이에요. 네. 요 내용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니까, 사드가 남한 방어용이라는 개소리에 다 속은 거야. 소련도 없다니까? 중국이 관찰자로 들어가고 김일성하고 마크 클라크 사이에서 맺어진 거야. 그래갖고 계속 북한이 미국한테 평화협정을 맺자고 90년부터 주장한 거야. 예. 왜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좀 나더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누가 협박을 하길래. 여기 중국은요, 저기에요, 뭐라 그러나, 하나 쪽 편든 게 아니라, 중국이 주선해서 김일성하고 미국이 휴전협정을 한 거야. 중재, 응. 근데 이게 사실 나한테 협박한 사람도 몰랐겠지. 그지? 몰랐지?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인터넷에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인터넷에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방금 마음속에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을 쳐라. 그런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왔어. 여러분, 제가요. 소름 끼치는 거 봐. 막 소름 끼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11년 동안 방송했는데 이거 지금 처음 보여드려요. 그죠? 예. 제가 지금 11년 동안 방송하는데 이거 처음 보여드려요. 저는 이걸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예. 나도 잠깐 캡처를 또 해야 되겠다. 잠깐만. 예.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처음 보여드린 건 방금 제 마음속에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이라고 쳐라. 그래서 치니까 나온 거예요. 제가 11년 만에 처음 보여드리는 걸걸요? 예. 다들 처음 보죠? 다들 처음 보죠? 이야. 이걸 진짜. 잠깐만, 일단, 예. 이걸 지금, 이거 좀 누가, 원문 보기를 저장을 해가지고요. 우리 방송국 사진 게시판에다 올려놓읍시다. 예, 원문을, 예. 이 원문을 좀 저장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이유가, 예. 계속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거야. 휴전협정의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이에요. 네. 코리아는 남한과 북한밖에 없다. 그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는데? 코리아는 남한과 북한밖에 없다. 즉 다른 제3국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코리아에는 남한하고 북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싸이는 남한 정부가 안 했다는 거야. 그게 팩트잖아. 예. 지금 코리아는 남한하고 북한밖에 없어. 근데 뭐 여기 지금 휴전협정 한 게 김일성, 팽덕희, 마크 클라크인데 이거 보면 몰라? 이게 휴전협정문이야.
이게 휴전협정문인데 여기에 서명한 사람에 한국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망치부인 방송국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걔가 이래서 나한테 시비를 걸었구나. 내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라고 요거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에 가보시면 나의 판결문 밑에 전쟁 반대 평화수호 북미 간의 평화협정 밑에 남일이라는 사람은 있어요. 남일이라는 사람이 밑에 있으면 뭐하나. 여기 없는데. 휴전협정 사인한 주체 3명 중에 남일이가 없는데 남일이가 있으면 뭐해. 아니 다른 사진을 왜 보냐고. 우리가 협정문 그러면 이런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 남일이가 북한군 장군이에요? 아 남일이도 북한군 장군이었어? 남일이가 참석을 했는데 걔는 북한군이야? 우리 남일이 찾아내려고 S님 고생하셨어요. 당황스럽지? 미안하다 야. 남일이까지 찾아내가지고 한국도 끼었다고 막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것도 북한이란다. 혹시 너 북한 사람이니? 우리나라도 있다 그러면서 남일이 얘기하네. 너 혹시 간첩이야? 어쩐지 너 간첩이구나. 그지? 간첩이 아니면 당황스럽지? 이거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저도 이거 협정문 처음 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 무슨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든가 그 한국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미국과 북한이 사인했다라는 건 내가 말로 들었지만 협정문을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근데 쟤네들도 몰랐을 거야. 알았으면 그랬겠니? 쟤네가 이걸 알았겠냐고. 국정원도 아니야. 국정원 저 시벌놈들 알았을 거야. 알면서 모른 척 했겠지. 그죠? 알면서 모른 척 했겠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문에 한국이 없다라는 걸 저것들은 알았을 거야. 알았으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거죠. 일반 국민들한테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짓말을, 그 개소리를 70년 동안 해온 거야. 70년 동안 우리는 그 개소리에 속아 넘어왔던 거예요. 그 대가가 조금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주한미군이 웃으면서 동영상 찍고, 주한미군이 웃으면서 동영상 찍고 짓밟힌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 국민들이 미군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이거 초딩 때 배워요? 잠깐만요. 가두님 어디서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이게 나와요. 가두님 지금 몇 살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때 나온다는데, 가두님 진정하고 대답을 해봐. 이거 초등학교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이고? 14살. 아니 가두님한테 물어봤어. 우리 가두님 튀었어? 뻥이구나. 요거 지금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 이거 지금 초중고 때 배우신 분? 이거 휴전협정문을 요거 중고등학교 때 자료로 배우신 분? (16살) 16살인데 초등학교 때 이거 교과서로 배웠어요? 지금 가두님이 16살이고 초등학교 때 이 협정문을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자, 우리 16살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딸 18살인데 이거 배웠다는 얘기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 무슨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무슨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냥 이승만이 휴전 안 했다는 거. 그래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그건 선생님이 따로 가르쳐 주셨을 거야.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주셨을 거고, 지금 16살이면 당신들이 배운 교과서엔 그렇게 안 나왔을 거야. 이명박 박근혜가 그런 내용을 다 지웠기 때문에, 예. 그 선생님께서 따로 가르쳐 주신 걸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못 배워요. 예. 요게 그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가르쳤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하고 북한이 휴전협정을 맺었다는 얘기가 교과서에 나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에. 근데 초등학생은 배웠다는 얘기 몰라. 못 배웠어. 내가 못 들어봤어. 그리고 아마 선생님이 따로 개별적으로 알려주셨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우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가 한국 근현대사 부분을 조작하려고 만든 게 국정교과서예요. 예. 김대중 정부 때 군대 생활로 배웠다. 그렇구나.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한다고 가르쳤대요. 김대중 노무현 때 군대에서는 우리가 북한군을 이긴 게 80년대부터라고 가르쳤대.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군대에서 우리가 북한에게 진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예. 바뀌었던 거야. 그래서 노무현 때는 우리 한국군에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시민권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한국 군대에 왔어요. 노무현 때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이명박 박근혜 때 확 없어진 거지. 줄어들어 버린 거지. 그게 늘어난다는 게 김대중 노무현 때였죠. 네. 지금도 이긴다고 가르친다. 박근혜 때부터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이명박 때 정신훈련으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계속 깠거든. 미필이 새끼가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북한한테 진다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군대에 있었던 애들은요, 그때 북한군을 못 이긴다고 배웠어. 그러다가 내가 계속 그거를 군인 제대한 애들한테 듣고 방송에서 몇 년을 듣고 깠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을 이기긴 이기는데 그러면서 말끝을 흐려. 예, 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방송은요, 이 한 장면 때문에 오늘 망치 부인의 존재 의미는 다 한 것 같아.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러분과 함께 이 장면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예, 저는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공격하는 게 우리다. 북한이 우리 남한을 공격하려고 한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그게 남한 공공령이라고 날마다 지금 70년 동안 거짓말한 거야. 60년 동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연구했던 건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기 때문이야. 북미 간의 휴전협정이기 때문이야. 다른 말로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사드를 배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밤 우리 국민들이 겪은 일을, 어제 새벽에 겪은 일,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봅시다. 나가서 뭐 있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자, 여자분들 다쳐요. 여자분들 다칩니다. 자, 미군 장비 또 들어가는 거야. 왼쪽 전화. 미군 안 돼. 너희는 사람을 외치잖아. 사람 안 돼. 야, 사람 다친다고. 말로 오신 사람 다쳐. 야야야야, 사람 다친 사람. 사람 다친 사람 여러분. 경찰이 이러면 안 돼. 미군 준비하는 데서 시주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미군 준비
너희들 대한민국이야, 미국이야.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부역질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짓이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찰들이 누구를 섰나? 원래하고 우리 여러분들잖아. 지금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이야.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미국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은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면 안 되지. 누구를 위해서 복무해야 되나? 누구를 위해서 복무해야 돼? 너희들 충성다. 미국에 가서 충성해. 경찰들 불러가세요. 자, 주민들 나오세요. 자, 주민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너희들이 불러란 말이야. 여경을 부르든가. 경찰들을 불러라. 너희들 할 일 다 끝났지. 그래, 오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너희들이 써냈어. 불러가라고. 아이고 야고 야이 사람을 놈들아 사람 빠지겠다. 아이고 야 이놈들아 사람 빠지겠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들. 그래, 배 같은 경찰들 자랑스럽다. 너희들 이름을 오늘 기억해주마. 너희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쓴 역사를 기억해주마. 너희들 이제 충성을 다해 미국으로 가. 미국 갔다 가서 충성해. 물러나.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까? 관련된, 또 다른 영상 있어요? 또 다른 영상 있으면 좀 다시 올려주세요. 예.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사드를 맡고 있습니다. 장비들 한다.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길바닥 저널리스트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사드를 맡고 있습니다. 장비들 한다. 사드가 필요합니다. 장비들 한다. 여러분은 지금 미필 황교안이 보낸 경찰이 성주 군민들을 막고 주한미군이 사드를 옮기도록 돕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사드를 내려놓아 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경찰서장들이야 당신은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지 미국의 속도로 애들들은 스스로가 미국의 속도로 전당했다고 선언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그래 당신들 이름을 역사에 도래들을 만들어 이게 대한민국이다. 썩 물러가서 골프장 입구에서 대단해서 지켜줘라. 대한민국 경찰들 골프장 입구 와서 적자에 지켜줘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고요. 무엇보다 이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15번의 주민 공청회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일본에선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그 설치가 늦어졌다는데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사드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이 생명과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는데 그런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은 한마디로 한반도를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지한 자들을 이용하여 미국이 자기네들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사드를 설치하면서 이 폭력을 사용한 굉장히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코리아는 남한과 북한밖에 없는데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코리아라고 이해해 준 거야. 인정해 준 거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바로 국정원 논리예요. 한국이 왜 힘이 없어? 한국이 왜 힘이 없어? 우리나라 세계 무역 11위야.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경쟁을 해. 미국 국민들 다수가 삼성, LG 전자제품 써. 그런데 왜 한국에 힘이 없어? 누가 그래 한국에 힘이 없다고? 김대중 노무현 때는 미국에서 와서 우리한테 굽신거렸어. 한국에 힘이 없다. 한국이 힘이 없다. 이게 바로 닭똥껏 빠는 소리야. 닭똥 빨아 처먹다가 배 터져 뒤지는 소리라고. 김대중 노무현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 굽신거렸어. 그거 알아? 부시도 노무현 앞에 와서 한마디도 못했어. 어디서 우리가 힘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지금 성주 할머니 할아버지만 저런 일 당하는 거 같지? 니들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 너네가 군대 가서 왜 두들겨 맞고 왜 그렇게 학대당하는지 알아? 이 미친 전쟁놀이 때문이야. 이 분단, 미국이 원하는 분단 체제 때문에 너희들의 청춘을 군대에 가서 그 지랄하면서 보내고 오는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분단을 하냔 말이야.
미군 범죄가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1992년인가 1년인가에 그 윤금이 사건이라고 터져. 그때 어떤 목사님이 사건 현장을 보자마자 그냥 사진을 막 찍은 거야. 그래서 그걸 언론에 공개해버렸어. 그래서 밝혀진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약에 취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기지촌 여성을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이 자궁에다가 우산대를 꼽고 그리고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지르고 그 위에다가 비눗가루를 뿌려놓고 그리고 튀었어. 그게 케네스 마클이라는 미군이 한 짓이야. 그 참혹한 사진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 근데 우리를 더 충격에 빠지게 했던 건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이보다 더 참혹한 사건이 많았대. 우산대만 꽂은 게 아니라 무슨 병도 꽂아 있었어. 맥주병도 꽂아놓고 우산대도 꽂아놨는데 그 장면을 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보다 더 참혹한 사건이 많았는데 사진이 없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재빨리 사진부터 찍었다. 그래서 알려진 사건이 윤금이 사건이에요. 윤금이. 그리고 이 약에 취하고 술에 취한 주한미군들이 그 새벽에 파지 주스러 가는 할머니를 강간하고 죽을 때까지 강간하고 그런 주한미군 범죄가 너무 참혹했는데 그 케네스 마클 전에는요 제대로 주한미군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한 적이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소파라는 것 때문에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걸 맺어놓고 주한미군 범죄는 미국에서 조치한다. 그래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 번도 처벌을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87년에 민주헌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91년도에 윤금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걸 한국 사람들이 문제 삼아서 그래서 간신히 걔를 처벌할 수 있었던 거야.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이라고. 미군이 직접 수사하겠다. 그래놓고 미국으로 빼돌리면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처벌을 못했던 거야. 윤금이 사건 말고 지금도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제까지 선거를 너무나 개판으로 해서 그래. 한국은 힘이 없으니까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거짓말하는 새끼들한테 표를 주고 한국을 보호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드를 갖고 와야 된다고 지랄하는 놈들한테 대통령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야. 누구나 알아야 될 우리의 역사를 인터넷 방송하는 아줌마가 보여주기 전에 아무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주한미군이 우리의 우방입니까? 아니, 미국이 우리의 우방입니까? 지금 트럼프가 제정신입니까? 트럼프가 미쳤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전쟁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전시작전 지휘권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온 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건 미친놈한테 권총 지어준 꼴이야. 원래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지휘권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요청을 해서요. 2008년인가 돌려받기로 했었어. 2011년? 2011년에 돌려받기로 했는데 미국 이승만, 걔 이명박이가 도로 가져가라 그랬어. 그리고 2015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박근혜가 2015년에 무기한으로 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요, 이번에 이 성주에서 얘네들이 저지른 짓,
얘네들은 지네가 알받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이 트럼프가 알받기나 이런 저질스러운 걸로 돈을 벌어서 사드 무기도 그렇게 해갖고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너희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네 실수한 거야. 너네 이거 실수한 거야. 내가 볼 땐 이번 문제로 주한미군의 모든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온 국민이 알게 될 거고, 내가 그랬지. 2015년 9월에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 탄핵될 거라 그랬지. 똑같이 내가 선포하는데 너네 성주에 사드를 들이밀었던 오늘 이 문제로 너희 주한미군 우리나라에서 빼게 될 거야. 주한미군 철수하게 될 거야. 너네 댓글 부대 사건 때문에 너희들 해체될 것이고, 국정원은, 주한미군은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남한에서 다 쫓겨나게 될 거야. 아니, 한반도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평화 통일을 하게 될 거야. 너희들의 맞벌이는 이제 끝났어. 두고 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린 반드시 그걸 해낼 거야. 그게 되겠냐고?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저 혼자 꾸는 꿈이라면 꿈일 뿐이지만 여러분이 다 같이 꾼다면 이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중지동천, 우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80살이 되든 120살이 되든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싸울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데 힘 낭비하지 말자. 그런데 난 오늘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칠 거예요. 다음 정권에서 못하면 그 다음 정권에서, 그 다음 정권이 못하면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거예요. 감옥에 몇 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거짓말, 이 새끼들이 이제까지 남북한이 전쟁 중이고 휴전 중이라고 했던 그 거짓말을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선배들이 절망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역사를 품고 간다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빠른 포기? 뭐, 네 사는 걸 포기하겠다고? 말리지 않겠어.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의 주제는 도둑같이 사드 배치, 우방국에 대한 배신이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한 거고요.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지금 이 사드 배치 이거 밀어붙인 거, 나는 이거 온 국민이 다 같이 분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우리 땅에 와서 저런 짓을 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니까 참아야지요. 우리가 미국 가서 저런 짓 하면 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방이라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만 참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미국도 일본도 우리 대통령한테 굽신거렸어요. 이게 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고 국회의원 선거 잘못해서 미친 또라이 새끼들한테 권력을 줬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산 겁니다. 지금 소성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평화를 위한 싸움이 될 겁니다. 저의 길도 평화를 위한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일을 가는구나. 다시 한번. 한국 전쟁에 우리는 이제까지 휴전협정의 주체가 김일성과 이승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보게 됐어요. 한국 휴전협정의 대상은 이승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휴전협정의 주체는 이승만이 아니라 누구? 김일성, 팽더키, 마크 클라크.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미국더러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계속 미사일을 만들었던 거야. 우리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다 같이 욕을 했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외쳐야 되는 건요,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예.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 지금부터 외쳐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여러분 지금 사드를요 더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상북도에 사람 얼마 안 사니까 전자파 있어도 된다라고 개소리한 인간들 지금 사드 몇 개 더 설치한대. 지금 왜 수도권을 방어 못한 얘기 자꾸 하는지 알아? 수도권에다 배치한다는 거야. 이것도 이 사드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완전하지 않은 무기인 거 뻔히 알면서 왜 사드 배치하는지 알아요? 진짜 방어용도 아니야. 사드 만드는 회사의 주식값 때문이래. 사드를 배치한다는 얘기를 한 다음부터 주식값이 올라서 그 주식 팔아먹고 돈 벌려고. 그래서 지금 이지랄들 하는 거야. 전자파 아직도 크크크? 너는 전자파의 뇌세포가 많이 상했는 모양이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드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혹시 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 또는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 종북입니까? 피터 잭슨, 너 나한테 한 말이지? 너 질문인 척 하면서 지금 나를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한 거지? 법정에서 보자. 내가 나한테 종북 세력이라는 둥, 빨갱이라는 둥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전부 다 고소하고 있어. 나한테 쌍욕한 애들보다 더 심하게 불러. 민사소송할 때 내가 나한테 쌍욕한 애들은 1,000,000원 부르는데 나한테 종북 세력이나 빨갱이라고 얘기하면 2,000,000원, 3,000,000원 불러. 각오해. 자, 여러분 지금 중계방에서 그 미국만 잘못인가요?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 진정들 하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주한미군 철수라는 걸 구호로 삼아버리면 카드가 없어. 일단 사드를 빼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야. 그러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방해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당장 미국은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면 주한미군을 주둔할 명분이 없어. 이제까지 북한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을 명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반대하는 게 미국이라는 거야. 예. 미국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 핵 문제 열려 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장 대화 재개도 결의 이행하겠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금 오늘 위키리크스에 그런 얘기가 떴어요. 미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예. 그 위키리크스에 그런 주장이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냐? 실제로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누군지 알아요? 세계에서 그 미국산 무기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단지 분단이란 이유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나라야. 그러니 미국의 무기 사업자들은 한반도 통일에 절대 반대야. 한반도가 통일해버리면 지네들 사용도 못하는 무기를 우리 말고 사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일부러 평화협정도 맺어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기를 팔아야 되니까.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대통령이고 그 의회도 공화당이 더 다수야. 그 공화당 애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게 무기 사업자들이야. 그래서 절대로 평화협정을 안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평화협정을 안 맺는 목적이 분명해. 또 남북의 분단을 이용하는 또 하나가 일본이야.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열도가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멘틀이 움직이면서 일본이 가라앉는다는 거야. 뭐 몇백 년 후에는 일본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일본은 그 공포가 있는 거야. 일본 사람들에게 그 땅이 가라앉아 버릴 거라는 공포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1592년부터 한반도로 진출하는 거야. 근데 남한으로는 진출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한미일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모든 비용을 댈 테니까 북한으로 진격하게 해달라. 그게 일본의 전략이야. 북한에 김정은의 목을 따고 김정은의 유고시 일본이 진주하게 해달라. 그게 일본이 미국을 설득해서 얻어낸 그 작게 머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즉 북한으로 일본이 진출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한미일 군사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통일을 원하지 않아. 또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해버리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유지해왔는데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되는 거야.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한반도가 통일해서 강국이 돼버리면 즉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입지 이거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거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로 먹고 사는데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데 북한하고 남한이 통일해버리면 자기네들의 외교적인 역할에 그러니까 의미가 사라지고 명분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통일하면 일본이 북한으로 선제 침투할 명분도 사라져.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무기 팔아먹을 명분이 사라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한다는 그 목적으로 UN에서 큰소리치는 명분도 사라져.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전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거야. 그런데 한반도가 통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 북한? 아니, 남한이야. 왜냐하면 북한은 어차피 못 살아. 북한은 어차피 못 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 그래서 걔네가 특별히 더 못 살 게 없어. 그러나 남한은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전쟁 리스크가 생기면 중소기업들은 타격을 입는 거야.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타격을 입는 거야. 그러면 그런 타격이 도미노 현상처럼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군사적 긴장의 피해는 남한이 고스란히 보는 거야. 북한과 남한 중에 분단으로 인한 손해를 더 많이 보는 쪽이 남한이야.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한반도 평화를 따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한반도 평화를 따내기 위해서 북한이나 미국 어느 한쪽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교라는 게 뭐냐 하면 북한에 쏠리거나 중국에 쏠리거나 러시아에 쏠리거나 미국에 쏠리거나 일본에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명성황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였어. 결과 그 열강들이 우리나라 이권을 다 나눠먹은 거야. 그래서 명성황후가 지금까지 욕먹는 거야. 그러나 민비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 놈들이 부르는 거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요청이니까. 결국 외교라는 건 어느 특정 국가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국방백서에 과거의 민주정부 시절에는 민주정부 20년 동안에는 미상의 적이란 표현을 쓴 거야. 어느 특정 국가를 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누구든 남한을 위협하면 적이 될 수 있다. 그게 미상의 적이란 단어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광해군처럼 외교해야 된다.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 이 모든 나라에 우리는 중립을 요구해야 되는 거야. 중립 외교, 실리 외교, 중립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의 역관계를 이용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끔 그걸 유도했던 게 육자회담이에요. 그 육자회담을 이끌어낸 게 김대중 노무현이었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을 지금까지 빨갱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왜? 미국의 무기사업자들, 그리고 그 미국의 무기사업자들한테서 무기 사다가 몇 년 쓰고 그 다음에 고물로 처리해서 그거 해외에 수출해갖고 떼돈 버는 이 군 출신 양아치들, 걔네들의 먹거리거든. 그 먹거리의 위협이 바로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기사업자들과 한국의 댓글원들, 그리고 이 군수물자를 고철로 처리해서 돈 버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지금 북한이 주적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떠벌리고, 그러면서 전쟁할 때를 대비해서 재산 빼돌려놓고, 우리는 지금 그런 놈들이 지배하는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육자회담을 복원해서 한반도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3차 대전을 막을 유일한 무기야.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못 이뤄내면 3차 대전도 못 막아요. 그럼 인류가 공멸할 겁니다. 왜? 지금 전 세계에 수백 개의 핵무기가 존재하니까. 나무 위키는 국정원에서 만드는 거니까 믿지 말라 그랬죠. 다채로움님, 나무 위키는요, 나무 위키가 국정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헛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무 위키에 나온 정보를 믿으시면 안 돼요. 예. 몰랐어요? 나무 위키가 국정원에서 만든 거야. 예. 위키트린가가 그게 경향신문에서 만든 거고, 예. 경향신문에서 만들어서 그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가 없어, 위키트리는. 왜냐면 허위사실 유포하면 IP가 추적이 돼. 근데 나무위키는 국정원에서 그래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국정원에서 지금 나무위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민주인사들에 대한 대부분의 허위사실을 국정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무위키는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휴전협정문은요, 뭐라고 지랄하든 여러분이 보신 것만 믿으세요. 휴전협정문 사진에 아까 봤던 거, 김일성 팽덕회, 김일성 팽덕회, 마크 클라크. 그 3명만 사인했다는 게 진실이야. 무슨 딴 얘기라고 지랄이야, 이 새끼들이. 그걸 또 믿는 당신의 정체가 뭐야? 국정원 끈앞풀이야? 쓸데없는 거 믿지 마시고요. 예. 나무위키는요, 정확한 사실이 아니에요. 예. 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올려놓은다니까, 그런 나무위키 같은 거 믿으면서, 특히 한반도 정세를 판단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지금 믿어야 돼. 나무위키는 전부 다 지워야 돼. 그거 나무위키 진짜 심각하다니까? 이거 신고해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팩트를 찾나요? 잘 들어요. 이 팩트를 찾을 때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예, 그 다음에 시사인, 미디어 오늘, 그리고 주간경향, 한겨레 21, 뉴스타파, 손석희 뉴스, 이 정도는 분명히 믿을만해요. 왜? 이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바로 고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특히 이게 국제사회에 대한 부분, 예, 한국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는 믿으면 안 돼. 한겨레, 경향, 지금 내가 얘기한 12개도 뭐 정당의 누구 후보에 누구를 편들고 이런 부분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선거에 가장 중립적인 게 손석희 뉴스하고 뉴스타파야. 예. 내가 볼 때 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도 다 편향적이야.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믿으면 안 돼요. 선거에 대한 것. 그러나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히 국제관계라든가 미국의 무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믿어도 돼요. 연합뉴스 YTN은 믿을 수 없어요. 예. 자,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데, 북핵에 대한 뭘 설명 듣고 싶어요? 북핵에 대한 설명 좀 하셨는데, 북핵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원론적인 거요? 지금 북핵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원하시는지, 예, 북핵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느냐야.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느냐? 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원래 북한이 그 NPT라는 데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NPT야. NPT라는 게 뭐냐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이에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냉전 체제가 세계의 핵무기를 막 비축시켰어. 그래서 이 NPT라는 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우리 대충 알고 있지 말고 한번 정확하게 찾아봅시다. 예. NPT라는 게 뭐냐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이에요. 뉴클리어, 이게 핵이잖아. 그래서 핵을 확산하는 걸 금지하자. 요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예요. 자, 그러면 이 NPT의 내용이 뭐냐면 비핵 보유국이, 한마디로 핵무기를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지금 핵이 없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핵무기 없는 나라에게 핵무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하는 조약. 요게 NPT예요.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69년도야. 이 69년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달 착륙했다는 뻥도 나왔고, NPT도 만들어지고, 근데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나오게 된 계기를 또 알아야 돼. 예.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NPT라고 약칭하는데, 66년 후반부터, 이때가 뭐냐면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을 때야. 베트남 전쟁을 한 3년 했는데, 이게 점점 전세가 기울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미국이 별로 이기지 못할 때야. 후반부터 핵무기 확산 방지에 관하여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면서 67년 초에 미소 간의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소련의 초안에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비핵 보유국들은 그 내용을 비판했다. 왜냐? 지금 핵 보유국이 핵을 없앤다는 내용이 없어. NPT의 문제가 뭐냐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요 내용을 비판을 했어. 그러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문제점으로 핵의 평화적인 이용도 금지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뭐 원전 이런 거겠죠? 핵 보유국의 핵군축 의무가 명기되어, 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인다는 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 한마디로 써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그 나라의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령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어. 북한은 분명 핵무기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핵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핵무기가 없는 나라의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25년으로 정한 기한이 너무 길다. 이래가지고 67년의 초안을 거부한 거야. 이에 미국과 소련의 양국이 비핵 보유국과 교섭을 벌여서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했다. 결과 69년 6월 12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유엔 총회죠. 찬성 95 반대사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 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 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은 미소의 비준에서 기탁이 끝난 70년 3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자 봐봐요. 핵무기가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미국은 핵무기가 있죠. 그러면 핵무기가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조약 때문에. 그리고 이 비보유국들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이런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효 뒤 95년까지 25년간 기간으로 정하여 5년마다 조약 운용을 검토한 회의를 열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95년 조약의 연장을 결정한 회의기에서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는 핵보유국들과 핵무기 독점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기한부 연장을 주장하는 제3세계 나라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조약의 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 원칙을 채택하는 선에서 무기한 연장에 합의하였다. 2009년 12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0개국이다. 한국은 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요게 전두환 때예요. 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탈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류되었으며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 말은 뭐냐? 북한에서 탈퇴를 계속 선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는 나라란 얘기예요. 자, 지금 핵무기 얘기하는데 또 달 착륙 얘기를 하는 건 또 무슨 심보야? 그래서 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남한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이게 팩트야. 두 번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돼. NPT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망치 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절대 아니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한 나라가 누구예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유일하게 전쟁에 사용한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 다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랑 휴전 중인 나라가 누구예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랑 휴전 중인 나라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이제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북한이 왜 그렇게 핵무기에 매달리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전쟁에 진짜 사용한 미국. 그런데 그 미국이랑 유일하게 휴전 중인 나라가 북한. 그러면 지금 북한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핵미사일이야. 그래서 지금 핵미사일을 만든다고 저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뭘 요구하면 돼? 이 문제의 원인은 미국하고 북한의 휴전협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뭘 외치면 돼?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어라. 휴전협정이 아니라 종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맺어라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명분이 사라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요 얘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뭐요?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 또 우리 남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뻥이야. 우리는 NPT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계속 개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남한에 있는 미친놈들이 북한을 팔아서 정권을 유지한 새끼들이 일부러 거짓말 개소리를 하는 거야.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가 외쳐야 될 얘기는 뭐냐? 북미 간의 평화협정. 북한과 미국 간에,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맺어라. 그래야 둘 다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 여기서 김정은 만세한 놈들은 누굴까요? 예, 이거 국정원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놈은 국정원에 신고해봐야 돼. 그래서 국정원에 신고가 안 되면 국정원 직원으로 봐야 돼.
김정은 만세 이거 국보법 위반이에요. 예. 국보법 위반입니다. 북한을 찬양했기 때문에. 예. 자, 요거 캡처 떠가지고 그 국정원에 신고하고 얘가 처벌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사후 결과를 요청하세요. 네. 자, 그래서 북핵 문제는 자, 그러면 그동안에 그동안에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잘 들어요.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게 72년도야. 박정희가 김일성이랑 내통을 해가지고 7사람도 공동성명을 만들잖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 미국도 북한을 인정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4년도에 헨리 키신저가 북한의 영토까지 인정을 해. 영해를. 그리고 나서 그 85년도까지 이제 89년도에 박정희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총 맞아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남북한의 평화 무드가 가라앉는 듯 했어. 그러나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북한하고 또 내통을 해. 내통이란 표현을 왜 하냐면 공개적으로 안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통을 하다가 결국 뭔가 딜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85년도에 남북 이산가족 만남을 주선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두환이가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군부 독재자라는 그 뭐라 그러나 이미지를 세탁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85년도에 북한이 NPT에 가입을 했던 거야. 그런데 90년대에 소위 아버지 부시 때죠. 아버지 부시 때 북한을 계속 이 미국이 공격을 하고 뭔가 고립시키려고 하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김영삼 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그 아버지 부시 때 한미연합훈련을 막 강행을 해 미군이. 그래서 이 북한에서 그거에 대한 반발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북한이 유고시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이런 내용을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90년대에부터 주장한 게 뭐냐면 저 NPT 탈퇴 선언을 한 이유가 북한이 미국한테 평화협정을 요구한 거야. 평화협정 안 맺어주면 NPT 탈퇴하겠다. 라고 그때 이제 땡깡을 부렸던 사건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김영삼 때 북한에다가 이제 연변 핵시설 여기에 대해서 통제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논의가 오고 가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김영삼 때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으로 가. 그게 연변 핵시설을 만드는 기초비용이 됐어. 그런데 그 연변 핵시설을 가지고 핵을 농축해서 그 핵무기에다 다는 그 기술이 핵심 기술인데 북한이 그때는 그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핵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이 육자회담을 하자. 그러면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주선하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 선제 조건으로 연변 핵시설을 폭파해라. 제거해라. 그 얘기를 조언을 해요. 그게 육자회담의 합의 내용이야. 그래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남북 6나라가 다 같이 합의해서 연변의 핵시설을 폭파시키면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풀어주기로 2007년 10월 달에 다 국제사회가 합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2008년 8월 달에 북한에서 연변 핵시설을 IAEA를 불러서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이라고 지정하면서 봉쇄를 풀어주지 않아.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때 충격 먹고 뇌졸중에 걸리는 거야. 유일한 미국을 공격할 무기였던 핵시설을 없앴는데, 그랬는데 이 미국이 그 당시에는 악의 축이 아니라 테러 지원국이라고 지정을 해서 경제 봉쇄를 계속 한 거야. 악의 축 발언은 그 2001년이었고, 2002년이 악의 축 발언이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그 테러 지원국. 그래서 경제 봉쇄를 소설인 것 같아. 그래. 네가 뭐 뉴스를 봤겠니? 미안. 그래서 이 이명박 때 김정일이가 죽었다는 소문이라는 거야.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부시가 깬 거야. 근데 이명박이 그걸 지지했어. 그래서 이명박 때부터 김정일이가
3개월 만인가 그 악착같이 치료를 해갖고 살아나.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핵무기를 다시 만든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2008년에 이명박 때, 그때 부시 때였어. 왜 그 기억 안 나? 부시가 이명박 불러다가 막 골프카트 운전시켜주고 그러면서 한미 저 쇠고기 협상 개지랄하고 그게 2008년이야. 그때가 부시랑 이명박이 한반도 평화를 말아먹었던 사건. 그때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그 빌미로 삼았던 게 금강산 관광을 축소시켜버리잖아. 박광자 사건을 가지고. 그거 알죠? 박광자 씨가 그 당시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이었던 거.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이었어, 그 사람이. 근데 북한에 금강산 가서 통제구역을 벗어나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총을 맞게 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빌미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잖아. 이유가 뭐냐면 부시가 계속 요구했어.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을 중단하라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이명박이 중단했는데, 그러자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다 돈을 빼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개성공단만 살려둔 거야. 그러다가 박근혜가 이 또라이가 개성공단도 폐쇄시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돈 다 주식 투자 중요한 거 아주 핵심적인 것만 빼놓고 나머지 투자금 다 빼버렸어.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을 거기다 다 쏟아넣은 거잖아. 그래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게 되는 거야.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개성공단을 중단시켜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했던 걸 다 빼가버렸어. 그래서 국민연금을 거기다 투자한 거야. 그럼 국민연금은 국가가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때 국가부채가 폭증하게 되는 거야. 리얼 본질 흐리기 보소. 누가 본질을 흐렸어? 나는 동성애를 찬성도 반대도 안 한다니까. 난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야. 너는 동성애자니? 그래서 내가 찬성해주길 바라는 거야? 자, 누가 리얼 본질을 흐렸어? 얘기해봐봐. 아침에가. 내가? 그래. 네가 국제사회에 대한 뉴스를 안 본 게 네 죄겠냐. 언론이 너 같은 애들에게 진실을 안 가르쳐주니까 그랬겠지. 대답을 듣고 싶었어. 네가 나한테 본질을 흐린다라고 얘기한 거 누구한테 했는지. 너의 무식이 너만의 죄겠니?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 이명박 박근혜를 만들어낸 언론, 너에게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는 무식한 선생들, 그들의 죄겠지. 그래서 너를 살포시 블랙만 한다. 고소까지는 안 하고. 근데 네가 쓴 말 중에, 내가 나중에 생방송 채팅 중에 네가 나한테 빨갱이라는 둥 이런 모욕적인 발언한 게 보이면 너 블랙이야. 아니, 너 고소할 거야. 예. 그래도 얘기는 듣고 강퇴하시는 게 현명하실 듯요. 지금 네가 나한테 강퇴했다고 시비를 걸었구나. 블랙이야. 우리 방의 원칙은 나의 강퇴나 블랙에 대해서 시비 걸면 무조건 영구 블랙이야. 뭔 얘기를 들을 게 있어. 지금 이 국제사회에 있었던 진실만 얘기하는데 물타기 한다는 애한테 뭔 얘기를 들을 게 있어. 어디서? 자, 이렇게 해서 자, 휴전의 주체가 남한 북한이 아니고 북한 미국이라는 건 지나친 해석 아닌가요? 진짜 미치겠네. 너는 이게 내 수필집으로 보이니? 이게 내 시집으로 보여? 이게 지금 한국 전쟁 휴전 협정문이라니까. 한국 전쟁 휴전 협정문에
미국, 중국, 김일성은 있어도 이승만이 없잖아. 이건 내가 해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해가 안 돼? 그럼 나가. 네가 듣는다고 뭐 알아듣겠니? 나 진짜. 이거 뭐 내가 지금 그린 거 같아? 내가 막 저기 그 포토샵으로 만든 거 같아? 이거 한국전쟁. 이거 제목이 뭐냐 하면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이야. 2007년 7월에 그 국가기록원, 이거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야.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러니? 지나친 해석이래. 왜? 남일이가 한국인이라고 우겨보지. 밑에 남일이라고 한국인 있다고 하면 우겨보지. 걔도 북한군 장군이래잖아. 너네 진짜 왜 그러니? 이거 여러분 보셨죠? 지금 팩트를 보여줘도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이라고 지금 이게 국가에서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여줘도 지금 나더러 지나친 해석이래. 왜들 그래? 네가 기대했던 참석자 남일이까지 북한군 장성이래. 자, 여러분, 오늘의 이 흥미진진한 방송 빨리 재방송 보시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자, 오늘 방송 내용 중에 전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다 손. 예. 적어도 하나는 있을걸? 나도 오늘 처음 봤으니까. 한국전쟁 휴전협정문 오늘 다 처음 봤잖아요. 우리는 오늘 적어도 몰랐던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진실을 알려줘도 이런 진실을 알려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치부인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국제 문서를 보여줘도 안 믿는 저 용기는 어디서 온 걸까?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죠. 그런 애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칠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맨날 헛소리 하는 애들 보면 막 지치시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죠? 저 11년 됐어요. 그런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설득하는데 12년 걸렸어요. 11년 걸렸어요. 물론 아직도 못 알아듣고 지랄 발광을 하는 벗들이 있지만 어쩌겠어. 그 벗들은 새로 자란 벗들이겠거니.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할게요. 이제까지 망치부인이 알려주기 전에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망치부인의 방송을 듣고 생각이 바뀐 사람 손? 이제까지 북한이 주적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생각이 바뀐 사람 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게 제가 방송하는 목적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5만 국정원 네트워크가 망치부인더러 빨갱이라는 둥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오늘 우리 방송을 들었던 5,000명이 진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힘들고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명의 어린 벗을 낳기 위해서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그 진실을 알려서 단 한 명이라도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일도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에 뿌려주시는 참세상님, 양현리님, 베티고양이님, 안경유이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통행국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꿀잼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7,000명 가까이 봤는데 추천은 5,000개, 2,000명이 그냥 갔구나. 니네 정체가 뭐니?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예, 아마 오늘 방송 개 난리가 날 거예요. 예, 무엇보다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철구님이 다치는 일이 있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러분, 철구님을 좀 지켜주세요. 철구님 팬님들, 철구님을 꼭 지켜주세요. 예. 자,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후원하지 못하는 분들이 예, 소외감 느낄까봐 그랬어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히 소송비를 벌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생방송은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다음 생방송은요, 내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오늘 목요일이죠? 예.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히 잘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망치 부인이 꿈꾸는 평화의 한반도가 주동을 떠서 세계 3차 대전을 막아내는 그 위대한 기적이 가능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겁니다. 내일도 망치 부인은 또 저 무지와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망치 부인의 주적이 누구냐고요? 거짓과 허위입니다.